일본 음식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산 제품이 있었어요.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냉동만두 시장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절대 강자였던 아지노모토가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에서는 혐한 댓글이 넘쳐났지만 실제로는 일본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스트코와 아마존 재팬에서는 연일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재구매율은 무려 87%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일본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20년간 미식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 문화를 취재하는 것이 제 일이죠. 그동안 수많은 요리를 맛보고 평가해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냉동만두 시장은 제가 잘 아는 분야였어요. 아지노모토의 교자가 절대적인 강자였고 일본 소비자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나드는 독점적 지위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만두가 화제라는 것이었어요. 편집장인 사이토 부장이 저를 불러서 새로운 취재 미션을 주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비비고 왕교자라는 제품을 취재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취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호기심으로 몇 개 팔리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반응을 조사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댓글창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산 절대 안 산다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일본 교자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을 사느냐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혐한 성향의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절대 사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물량이 폭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중년 남성층의 구매가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이들이 바로 온라인에서 가장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직접 그 제품을 사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질 정도로 주물량이 많다고 하더군요. 사흘 후 드디어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보니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왕교자라는 이름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봤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한 입을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름진 것이 아니라 정말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채소의 조화, 은은한 마늘향, 그리고 무엇보다 만두피의 쫄깃한 식감이 일본 교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20년간 음식 기자를 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냉동만두에서 이런 수준의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 개를 먹고 또 한 개, 결국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야식은 절대 먹지 않는 제가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일까?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사해보니 이 회사는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였고 글로벌 진출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코스트코에서 비비고 만두가 얼마나 인기인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연간 수억 개가 판매되고 있었고 현지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편집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실제로 몇몇은 이미 사서 먹어봤다고 하더군요. 반면 중년 이상의 선배 기자들은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온라인 댓글과 실제 구매 패턴의 괴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는 거죠. 특히 일본인들의 체면 문화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현상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을 직접 인터뷰해보기로 한 거예요.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비비고 만두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한국 제품을 산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40대 회사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샀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본 교자보다 이걸 더 좋아해서 계속 사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 동료들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50대 주부 B씨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한국 제품 사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사다가 먹여봤더니 지금은 남편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웃들 앞에서는 일본 교자를 산다고 말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일본 사회의 복잡한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맛으로는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구매하는 이중적 행태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판매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재구매율이 87%에 달했어요. 한 번 사본 고객 10명 중 9명이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일반 냉동식품의 재구매율이 30%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이례적인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구매량이었습니다. 평균 구매량이 일반 냉동 교자의 3배에 달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두 봉지 사다가 맛을 보고 나서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였죠. 지역별 판매 현황도 흥미로웠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보다 오히려 지방 소도시에서 판매량이 높았어요. 특히 규슈 지역과 동북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곳이라는 점에서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지방일수록 순수하게 맛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았어요. 이런 조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마케팅이나 호기심만으로는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편집장에게 보고하자 예상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공장을 취재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공장 견학을 통해 제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그 투명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로서는 바라던 바였죠. CJ제일제당 측에 연락해보니 의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언론의 공장 견학을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일정을 잡고 사진기자 1명과 함께 인천으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점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건물들이 일본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CJ 비비고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각종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해썹 인증, ISO 22000 인증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인증들이었죠. 공장 견학이 시작되자마자 엄격한 위생 관리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방문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개인 소지품 보관, 위생복 착용, 손 소독, 에어 샤워, 금속 탐지기 통과까지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일본의 웬만한 식품 공장보다도 더 엄격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조 라인을 보는 순간 정말 감탄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만두피 제조부터 소넣기, 모양 빚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중량을 측정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즉시 라인이 멈추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엑스레이 검사 과정이었어요. 포장된 만두 하나하나를 엑스레이로 스캔해서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금속 조각이나 다른 이상한 것이 들어갔는지 완벽하게 체크하는 거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정말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수출용 제품의 별도 관리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기준에 맞춰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고, 포장 디자인도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별도로 제작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의 진심인 모습이었습니다. 품질 검사실에서는 매 시간마다 샘플을 뽑아서 맛, 냄새, 식감, 영양 성분까지 모든 걸 체크하고 있었어요. 24시간 교대로 누군가는 항상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일본 기자가 직접 확인한 한국 만두 공장의 진실로 정했어요. 공장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제조 과정을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일본 수출용 제품에 대한 별도 관리와 엑스레이 검사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댓글만 달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면 믿을 만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판매량의 변화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이틀 만에 주물량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마비될 뻔할 정도였죠.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후속 취재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갑자기 저는 한국식품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편견을 버리고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보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코스트코와 아마존 재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입점을 확대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투명성 있는 공장 견학 기사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였죠. 실제로 이후 한 달 동안 판매량이 10배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자의 편지였어요. 60대 할아버지셨는데 처음에는 한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기사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손자와 함께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고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비비고 왕교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투명성과 정직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었던 거죠. 제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연일 품절 사태가 발생했어요. 오전 10시에 매장이 열리면 1시간 내에 모든 재고가 동이 났습니다. 심지어 매장 직원들이 상품을 진열하는 중에도 고객들이 몰려들어서 진열이 끝나기도 전에 팔려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아마존 재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동식품 카테고리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고객 리뷰였습니다. 별점 평균이 4.8점에 달했고 대부분의 리뷰가 극찬 일색이었어요. 일본 교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기사 말입니다. 제목은 욕하면서 사먹는 일본인들, 온라인 여론과 현실의 괴리로 정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온라인 댓글의 63%가 부정적인 반면 실제 구매 고객의 만족도는 94%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부정적인 댓글을 단 계정들 중 30%가 실제로는 구매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온라인에서 한국산 절대 안 산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같은 날 밤 12시에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10봉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또 15봉지를 주문했죠. 이런 이중적 행태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특히 연령대별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40대와 50대 남성층의 구매율이 가장 높았는데 동시에 이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층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체면상 공개적으로는 한국 제품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댓글로는 부정적으로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맛을 인정해서 구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보다 오히려 지방 소도시에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과 동북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곳이라는 점에서 의외였어요. 아마도 지방일수록 브랜드나 이미지에 덜 신경 쓰고 순수하게 맛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더욱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숨어있던 구매자들이 용기를 내서 솔직한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정말 맛있다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진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매출 증가였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5배로 증가했어요. 온라인 여론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한 기사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구매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먼저 말해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연재 기사들이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푸드엑스 재팬에서 비비고 왕교자가 트렌드 어워드 우수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상은 일본 식품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제품 중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들만 선정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냉동식품 부문에서 비비고 왕교자가 유일한 해외 브랜드였다는 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아지노모토, 니츠레이, 미츠칸 같은 일본 대기업들의 제품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시상식이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에는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5,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저도 기자 자격으로 참석해서 현장을 취재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제품이 수상할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우수상 발표 순간이 다가왔을 때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트렌드 어워드 우수상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 그 순간 홀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무대에 오른 CJ제일제당 일본법인 대표의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비비고 왕교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좋은 제품을 인정해주신 일본 소비자 여러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CJ제일제당이 일본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치바현에 연간 3만 톤 생산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루 8만 개씩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라인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혐한 댓글이 넘쳐났던 제품이 이제는 일본의 공장까지 세우게 된 거였으니까요. 한 입의 맛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현지 공장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CJ제일제당 주가가 상당히 올랐고 일본 유통업체들도 관련 주식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식품 하나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욱 중요한 건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훨씬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는 게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부끄럽다는 반응들도 많아졌습니다. 식품 박람회 수상 이후 비비고 왕교자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냉동만두 시장에서 비비고의 점유율이 35%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절대 강자였던 아지노모토는 28%로 2위로 밀려났어요. 이는 일본 식품업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외국 브랜드가 일본 토종 기업을 제치고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특히 아지노모토 같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 기업에게 밀렸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다른 한국 식품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등 한국 식품 전체의 일본 수출이 300% 증가했어요. 비비고 왕교자가 문을 열어준 셈이었죠. 이제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에 대한 편견을 많이 버렸거든요. 주요 유통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온,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까지 모든 편의점 체인이 한국 식품 코너를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K푸드 전용 코너를 별도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온라인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댓글을 달던 사람들이 갑자기 솔직한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비고 만두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에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비고 만두를 먹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일본 요리 블로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한국 음식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유명 블로거가 비비고 만두에 대한 극찬 리뷰를 올린 거예요. 일본 교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면서 편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맛으로만 평가하면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발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 식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식품 교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비비고 만두 성공 사례가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제품이 정책까지 바꾼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고 해요. 비비고 만두 하나가 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2025년 올해 7월 드디어 치바현에 있는 CJ 비비고 일본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개장식에 기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공장 규모를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부지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장이었어요. 개장식에서 CJ제일제당 회장의 인사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신선한 비비고 만두를 일본 소비자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첫 바다를 건너온 맛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품질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만두를 시식해보니 한국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현지 생산이지만 품질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지 공장 가동 이후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가격이 20% 정도 저렴해졌어요. 물류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더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도 활발해졌어요. 일본인 취향에 맞춘 소고기 기반 만두, 해산물 만두도 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전통 조미료를 활용한 퓨전 만두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기술과 일본의 취향이 만나서 더욱 발전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일본 냉동만두 시장에서 비비고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판매량은 2억 개를 돌파했고 매출액은 300억 엔을 기록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훨씬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연재를 통해 일본 언론계에서 아시아 음식 문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칼럼 연재 제안이 들어왔고 관련 서적 출간 의뢰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편견 없는 취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음식에 대한 취재도 시작했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음식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 좋은 음식은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 개의 만두가 일본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편견을 뛰어넘은 맛의 힘, 투명성이 만든 신뢰, 그리고 좋은 것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변화들을 계속 지켜보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품질과 맛으로 편견의 벽을 허무는 한국의 저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